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두가 힘들 때, 그리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요. 비트코인이 한때 11만 달러까지도 갔었다가 지금은 뭐 8만 달러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뭐 가격이 뭐 또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뭐 대략 뭐 26% 정도 하락을 했다. 뭐 업비트 기준으로 하면 1억 2천만 원 밑에서 한참 동안 지금 있습니다. 뭐 가격이 뭐 여기서 더 떨어질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최고점 대비해서 한 27%까지 비트코인도 결국 하락을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알트코인은 또 뭐 워낙 바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잘 버티고 있는 모양새도 나오고 있죠. 아니나 다를까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롱들이 88%, 87%가 청산이 됐습니다. 뭐 이런 거였겠죠. 비트코인이 절대로 8만 달러 이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슈퍼롱을 했겠죠. 근데 88% 청산됐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보시면 미국 주식도 실은 그 금요일 기준 많이 떨어졌었고요.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지금 달러 환율이 또 1,450원을 넘었었죠. 왜 그랬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또 관세 얘기를 또 꺼낸 거죠.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4월 2일자로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어, 일정이 조금 내가 혼동했는데 한 달 더 그냥 앞으로 당긴 거죠. 3월 4일부터 관세 부과할 것이다. 이제 감정에 휩싸이면요, 우리가 조금 그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이 떨어지고, 뭐 지금 코인, 뭐 비트코인 대장도 지금 이제 흘러내렸죠. 이게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결함에 의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본질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그냥 비본질적 변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하락을 한 걸까요? 어차피 뭐 이게 갑툭튀가 아니죠. 관세는 뭐 이미 얘기를 뭐 수십 번 했잖아요. 뭐 수백 번 했고 전 세계가 이제 트럼프의 그 채찍질을 다 알고 있잖아요. 어차피 부과하기로 했었던 관세를 앞으로 한 달 당겼을 뿐입니다. 투자가요, 이제 심리라고 하잖아요. 그 심리는 우리의 감정에 항상 큰 어떤 임팩트를 우리가 맞으면서 뭐 패닉셀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패닉 바잉을 하기도 하죠. 어찌됐건 생각보다 펀더멘탈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요, 간단합니다. 크립토의 펀더멘탈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지금도 높지만 앞으로 더 높아질 게 뻔히 보이는데 가격은 너무 형편없네요. 중국에서도 뭐 트럼프가 10%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3월 4일부터 할 것이다. 뭐 예고를 했었잖아요. 중국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냥 이 얘기를 했을 뿐이죠. 근데 그냥 기존에 예고했던 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뭐 한 달 먼저 하냐, 뭐 한 달 후에 하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제가요, 예전에 뭐 사업 아닌 사업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요. 진짜 마케팅이 과연 무엇이냐. 저도 세일즈와 마케팅을 뭐 10년 정도 하다 보니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팝니다. 근데 나한테 저게 필요 없다는 걸 내가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려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저는 진짜 실력 있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 없지만, 그러니까 욕망의 영역인 거죠. 트럼프의 속내가 결국 뭡니까? 협상에서 뭐 중국이다, 캐나다다, 한국이다, 대만이다, 베트남이다. 지금 얻을 걸 다 얻은 다음에 결국에 뭐 한다? 금리 인하하고요. 돈 찍는다는 얘기예요. 달러. 지금 이렇게 강달러 지속되면 플라자 합이 2.0이 나올 수도 있다고 심지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걸 진짜 알고 그 끝 결말을 내가 알고 있으면요. 트럼프에 또 속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비트코인의 하락이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이건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린 것과 똑같은데요. 단기 차익을 노린 헤지 펀드가 비트코인 ETF를 팔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 간의 차이,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위험, 그러니까 아비트레이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기관 투자자, 헤지 펀드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선물과 현물 가격이 차이가 얼마 없으니까 그냥 비트코인 다 팔아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은 빚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매수자가 필요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나 봤더니 카일 샤셰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비트코인을 뭐 2012년부터 이제 그 시작을 했다라고 보여지죠.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이 분을 팔로우 하셔도 괜찮다 보여집니다. 제가 조금 뭐 찾아봤는데요. 쉽게 말하면 2012년 이미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비싼 가격에 팔았죠. 이걸 엑싯이라고 합니다. 엑싯을 해서 받은 그 돈을 가지고 2012년 비트코인이 100달러, 뭐 지금 한 14만 원이죠. 지금 돈으로. 그때 비트코인에 그 팔았던 회사 판 돈을 비트로 다 바꿉니다.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더리움에도 투자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현재 추정 자산은 대략 1,500억에서 약 4천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각종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프로젝트와 코인 거래소의 고문으로 활동을 했었죠.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친구 뭐지 해서 찾아보면 이렇게 좀 소위 이제 난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아리조나주 상원에서 비트코인 전략준비금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하원으로 표결 절차가 넘어갔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연기금이다, 뭐 여러 가지 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이 법들이 지금 하나씩 이제 그 순서대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현재 기준 미국에서 18개 주에서 코인, 이게 지금 암호화폐입니다. 비트만이 아니고 암호화폐 준비금 법안이 계류 중에 있죠. 근데 제일 앞서가는 게 애리조나, 유타에서는 거의 뭐 이제 끝자락에 다 왔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시세 차익이 아니라 수수료를 먹는다. 그러니까 코인 가격이 떨어지든 오르든 돈을 계속 법니다. 월스트리트요. 근데 반면에 미국 정부, 지금 여기서 보셨던 주 정부는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지금 국가 부채다. 주 정부의 예산에 이걸 담아서 나중에 빚도 갚고 이걸 나중에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월가랑 미 정부, 주 정부는 조금 목적이 다릅니다. 보는 시야도 다르고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월가를 제가 귀족이라고 했죠. 정부는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친구들이 서로 이제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공생 관계입니다. 그냥 서로 이제 딜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정부나 왕족은 항상 뭐 전쟁을 하려면 돈을 꿔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에게 돈을 이제 빌려 오면서 대신에 그들의 조건을 들어줘야겠죠.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월가에서는 로비를 하는 거죠. 정부에 로비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거할 때 수천억 투자를 해서 그걸로 이제 반코인 인사를 다 버리고 친코인 인사 지금 대통령 만들고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장관직 다 앉혀놨습니다. 이게 월가의 힘입니다. 로비의 힘이죠. 정부는 대신에 월가 그 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사업적인 특혜를 이 친구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절대적인 기축통화 발행권도 그래서 항상 연준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은 달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월가는 코인에 대한 사업권, 독점권 이거 지금 다 본인 수하에 다 이미 들어갔어요. 인프라 장악 다 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 서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리플도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고 하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도 너무 많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월가에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로비도 해주죠. 그러니까 대통령 만들어줬고 국회의원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딜이 이해가 되시죠? 미국 부채,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세 차익을 남겨야 된다는 의미가 되죠. 미국 정부에서는 싸게 사서 5년간 100만 개 쟁여놨다가 나중에 비트코인 뭐 수십 배 오를 테니까 그걸로 미국의 국가 부채 갚자. 뭐 이런 생각이겠죠.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법들, 뭐 친코인 법들, 디지털 자산 지금 행정명령은 떨어졌지만 지금 법안이 통과됐습니까? 지금 아직 통과 안 됐어요. 그러려면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주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싸게 사야겠습니까? 비싸게 사야겠습니까? 저 같으면 싸게 사고 싶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저의 뭐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팩트는 뭐냐면 가격에 대한 통제력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요. 정확히는 월스트리트 전통 금융, 유대계 금융 자본 세력들에게 실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요, 뭐 100% 가질 필요가 없어요. 뭐 전체적으로 뭐 대략 한 5%뭐 이 정도 있으면 이거 뭐 채굴 업체들 있고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있고 뭐 코인베이스 있고 여러 가지 비트코인 ETF 있죠. 이런 것들 그 정도 있으면 전체 코인 시장을 쥐락펴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코인 시장에서 이루어지지만 지난 수백 년간 그 연준을 통해서 전 세계 지금 연준 의장 입만 쳐다보잖아요. 그게 통제를 하는 겁니다. 기축통화 발행해놓고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것을 지금 가장 잘 10분 활용하고 있는 게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EC에서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이 5월 정도는 돼야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라는 기사가 떴죠. 아마 이제 오는 5월 26일 그 전에는 결정이 되지 않겠냐. 이더리움 ETF에 이자를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절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지금 갖고 있고요. 뭐 4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빠르면 4월 중에 이더리움 ETF 이자가 들어가고 늦으면 5월 말까지도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제 뭐 3월이 뭐 되긴 했지만 또 여기서 뭐 한두 달 기다리라고 하면 난 진짜 죽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죠. 하지만 뭐 한두 달 뭐 지난 뭐 1, 2년, 뭐 2, 3년, 어떤 분들 뭐 5년, 6년도 기다렸는데 뭐 그거 한 달 못 기다리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코인 투자를 제가 그냥 냉정하게, 냉혹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마지막 그 블로우 오프 탑이 있어요. 그 미친 상승을 위해서 무려 3년 이상을 버텨야 하는 게임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샀다 팔았다 하면 되지. 그거 이제 뭐 스윙 트레이드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 더 딥을 하면서 존버를 하든지 스윙 트레이드는 이제 본인 뭐 RSI를 보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본인의 객관적인 뭐 이동 평균선을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람들의 심리를 보실 수도 있고 스윙 트레이드를 하시는 게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스윙 트레이드가 실은 좋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폭등할 때 이걸 잘못해서 팔아버리면 그 이제 가격이 오르는 코인 가격을 그냥 넉넉히 쳐다만 봐야 되는 위험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뭐 선택을 하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어찌됐건 SEC는 지난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트러스트 이제 ETF를 작년 5월달 미니 트러스트라고 이건 7월달에 작년에 이미 다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자가 빠져 있고요. 근데 이 스테이킹을 하면 그레이스케일에 의해서만 이 스테이킹 이자를 좀 받을 수 있고요. 물론 다른 회사들도 이거 지금 다 신청해 놨습니다. 이제 변경을 한 거죠. 보관은 누가 합니까? 코인베이스가 여전히 이더리움 ETF 보관을 합니다. 질문이 이런 거죠.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면 코인베이스와 그레이스케일이 손해를 볼까요? 아니죠. 왜요? 수수료니까. 수수료는 샀다 팔았다 보관할 때 이체할 때 환전할 때 그냥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지 시세 차익과는 관계가 엄밀히 말하면 없습니다. 물론 가격의 변동폭이 크면 클수록 뭐 패닉셀도 했다가 뭐 나중에 포모 매수했다가 거래량 더 늘어나겠죠. 가격이
크게 올랐다 크게 떨어지는 게 이게 막 계속 반복이 될수록 실은 그들의 수입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투자의 목표를요, 처음에는 시세 차익으로 가져가야만 합니다. 이거는 선택지가 실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드가 적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한 번으로 사이클로 이게 쉽지 않아요. 뭐 두 번, 세 번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최종 목표는 뭐 해야 된다? 시세 차익, 그냥 한 방 묶고 더블로 이게 아니라 그때가 되면요,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최종 투자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기영 대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7만 5천 달러 안 깨진다면 비트코인 기준이죠. 상승 사이클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30%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7만 5천 달러 아래로 크게 하락한다면 뭐 하락장이 진짜 시작되는 것 아니야? 이제 본인 이제 생각인 거죠. 중요한 것은 결국에 7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범위 내에서 횡보를 보일 것 같다. 이게 이제 이 주기영 대표의 생각이고요. 뭐가 이제 들어와야 된다? 새로운 유동성이 유입되는 호재. 고인물끼리는 이제 나눠 먹을 만큼 했고 새로운 손들이 들어와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문제는 여전히 유동성은 메말라 붙어 있고 금리는 높고요. 이제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달러는 여전히 강합니다. 여기에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투심이 안 좋은 거죠. 이거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거잖아요. 저의 의견은 트럼프에서 나오는 이 퍼드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한 저는 매수의 기회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이 트럼프 관련된 퍼드 요게 약해진다. 뭐 관세 뭐 지금 고금리 그다음 강달러 요게 좀 누그러진다. 저는 다시 슈퍼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카일 사셰라고 하는 친구는 비트코인이 7만 달러로 간다고 해도 망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결국 비트코인 20만 달러는 갈 거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3억 정도 되겠죠. 이건요, 결국에는 믿음의 영역일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도 7만 달러 뭐 순간적으로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찍는다고 우리가 다시 뭐 태초에 뭐 저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럴 영역은 이제 한참 저는 지나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22까지 떨어집니다. 무지막지하죠. 25까지만 떨어져도 비트 시즌인데 지금 22 많이 알트가 힘들다는 얘기고요. 이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비트코인 지수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몰랐는데 이제 16 그리고 이제 10까지도 찍었던 기록이 좀 나오네요. 뭐 저도 이걸 뭐 매일 보진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투자 사이클 몇 번을 겪다 보니까 극도의 공포 이게 10이라고 하면 와 쉽잖아요. 진짜 너무 떨어진 거 아니야? 싶은데 처음 극도의 공포 10을 찍었다고 해서 비트코인 바닥은 보통은 아니었습니다. 언제가 좀 더 비트코인 바닥에 가깝냐? 이 극도의 공포가 뭐 25 이하에서 오래 머무르면 오래 머무를수록 그리고 RSI라고 하죠. 상대적 강도 지수가 과매도 너무 많이 판 거예요. 오버솔드가 이게 굉장히 오래 지속될수록 바닥에서 가까웠습니다. 반대로 극도의 환희가 그러니까 저 이제 75가 넘으면 극도의 환희거든요. 근데 막 80, 뭐 85, 90 처음에 뭐 90 얼마를 찍었다고 그때가 최고점이 아니고요. 그게 더블 탑도 찍고 트리플 탑도 찍어요. 이게 나중에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RSI도 그 높은 지수가 계속 유지되면 그 마지막에 가서 꼭지에 가장 가까웠던 이제 경험적인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살 때 그리고 파실 때 있잖아요. 최소 그냥 좀 떨어졌네. 바이더 딥 한다고 바로 이제 총알을 우리의 그 소중한 돈을 넣기보다는 조금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그냥 꾹 참았다가 사는 경우가 더 싸게 샀고요. 팔 때도 참았다가 나중에 팔면 좀 더 비싸게 팔았던 경험적인 이건 뭐 제 케이스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비트와이즈의 CIO 매트 호건은요. 리스크를 감수한다면 지금이
역사상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역사상 최적 시기라고 하는 거 앞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리스크를 감수한다면. 투자의 본질이요. 불확실성에 내 피, 땀, 눈물 던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리스크를 감내하는 게 투자의 본질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비트코인도 극강의 변동성이 있는데 알트코인을 투자하셨다? 거의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리스크가 반대로 없거나 적다면 기회 역시 없거나 적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리스크를 감내하기가 싫으면 코인은 하루빨리 접으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리스크 감내는 이건 뭐 당연하고요. 정말 쉽지 않은 게 특히 코인 투자, 알트코인 투자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이런 얘기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신장 콩팥이라도 팔아라. 하지만 비트코인만은 지켜라. 너무 이렇게 극단적입니까? 엘살바도르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봤더니 뭐 욕을 하고 뭐 불평을 하고 남 탓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비트코인 계속 하루에 몇 개씩, 한 개씩, 두 개씩, 저번에 뭐 7개 샀더라고요. 그냥 사고 있을 뿐이다. 찰스 호스킨슨, 카르다노의 파운더죠. 창업자가 지금 뭐라고 하냐? 저에게 놀라운 점은 우리가 시장을 위한 기가불런, 그러니까 엄청난 상승장의 모든 조건이 지금 다 갖춰져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 업계가 페이퍼핸드는 이제 종이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멘탈이 유리 멘탈,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너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비유를 하자면 5살짜리가 슈퍼마켓에서 바닥에서 막 그냥 생떼를 쓰면서 화를 내는 것과 비슷한 것 같다. 코인은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한다. 뭐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쫄았니? 쫄? 안 쫄았다. 안 쫄았다. 왜 쫄고 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거 보시면 보트 딥, 그러니까 떨어져서 샀는데 진짜 액추얼 딥이 그 뒤에 있었고요. 그 밑에 The Deep of the Deep이 있었고 거기에 또 총을 겨누고 있는 The Deep of the Deepy Deepy Deep Deep이 있었다. 우리말로 하면 뭐 지하 2층, 3층에 가서 샀는데 지하 10층, 11층, 20층, 30층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Payday is coming. Payday는 그냥 월급날이에요. 월급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네 하면서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뻐할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 뭐 이 사람은 뭐 냉혈한일까요? 뭐 소시오패스나 정신병이라도 있을까요? 뭐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저는 이 사람을 숙련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숙련된 투자자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에 있어서 트릴레마가 있다고 봐요. 성공하는 성투자의 트릴레마는 첫 번째,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두 번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넘치는 현금.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삼박자를 갖춘다면 아주 저는 훌륭한 실력 있는 투자자라고 봅니다. 요 세 가지가 다 있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즐겨보고 있는 라울 파리죠. 이 친구는 지금 뭐라고 하냐. 솔라나 지금 RSI가 22년 최저치 수준으로 폭락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아마 곧 있으면 뭐 솔라나 더 오르지 않겠어? 근데 이 얘기하고 나서 솔라나 더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밑에 보니까 지금 캐시가 I have zero cash. 캐시나 1도 없는데 근데 지금이 스윗 스폿 아니야? 스윗 스폿 이렇게 뭐 테니스를 할지 골프 치실 때 스윗 스폿에 딱 맞으면 공이 가장 아름답게 멀리 날아가잖아요. 매수의 적기 아니겠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분을 리스펙 하는데요. 저는 뭐 거의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 4, 5년 이제 팔로잉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말했던 타이밍은 항상 틀렸어요. 이 사람 타이밍 틀립니다. 저도 못 맞춰요. 이 사람도 못 맞추고 어쩌다 한번 맞출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사진에서처럼 맨날 웃고 있습니다. 솔직히 he doesn't care인 거예요. I don't care입니다.
트럼프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최근 암호화폐 폭락으로 5,100만 달러의 미실현 손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2월 3일자 기사거든요. 트럼프 아들들, 세계 최고 권력자의 아들들 3명이 지금 세워놓은 회사에서 미실현 손실 730억 원입니다. 근데 이게 2월 초고요. 지금은 지금 이 친구들 거의 알트코인 비중이 훨씬 큽니다. 거의 한 7, 80% 되죠. 미실현 손실이 이때 대비해서 제가 볼 때 최소 2배는 커졌어요. 한 1,400억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팔지는 않았죠. 그러면 에릭 트럼프는 패닉셀을 했을까요? 이 친구가 뭐 했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죠. Buy the dips. 계속 사고 있는 겁니다. 뭐 이더리움도 사고 저번에 뭐 세인가? 우리는 뭐 이름도 모르는 뭐 이상한 코인들 계속 사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이상한 코인이라 생각은 않지만 여기에 세일러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Volatility is a gift to the faithful.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 변동성은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부자도요, 전문가도, 대통령 아들들도 지금 다 물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현금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의 도찐 개찐이란 얘기예요. 우리나 저들이나 이제 현금 없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다. 그리고 다 힘들다면 그때가 뭐다? 기회가 아주 크다. 그리고 다 힘들 때 웃는 사람이 쉽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조금 뭐 힘들어도 마지막에 웃으면 진정한 승자가 아닐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힘들 때 웃으시고 마지막에 승리자로서 웃으실 수 있는 뭐 그런 미래가 곧 있으면 올 거라 믿고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투자 매수 권유는 아닙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